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오늘은 또 그 전번 시간에 했던 것도 한 번 더 읽고 또 이제 진도 나가지. 전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그거 처음 자석의 실집 인식의 셋 11쪽 있죠? 거기 이제 거기서 보세요. 처음 자석의 실집 이게 그거지. 중간 응성과 자석을 알게 되면 그 차이를 두 종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기에 그것 구분에 둘 중간 자석종의 실집 인식과 중간 응성종의 실집 인식이다. 저 뭐야 지금? 아니 그 앞에 11번 11번 처음 중간 자석의 실집 인식의 세. 이건 하면 된다. 11번 실집 인식 여러 처음에 다른 사람이 또 잘 찾는다. 처음 자석의 실집 인식의 셋 찾았어요? 네. 찾았어. 신류와 실집 인식과 세간인에 의지한 진가와 진과 한의 비유 보인 것과 세 번째 비유 그것 의미에 연결해서 설명한 것이다. 처음 시류와 실집 인식은 그러니까 중간 자석에서 말하는 시류와 실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처음 시류와 실집 인식은 구분은 중간 자석의 근거 논전 여타에서 소파 구분이 분명하지 있지 않고 중간 강명론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구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지. 세속으로 있는 방식 설명한 그러니까 세속으로 앞전에 설명했죠. 세속으로 있는 방식은 환과 같이 있는 방식, 분별 가립으로 있는 방식을 설명한 그 반대쪽 유 그러니까 분별 가립이 아닌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경계적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유 그것은 성의 혹은 시류로 알기에 그러니까 경계적으로 100% 경계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그죠? 안 배웠지? 배웠지? 배웠어? 네. 혹은 시류로 알기에 그것을 시류로 한다. 그같이 말하면 논에서 말한 그같이 말하게 되면 논 거기에서 사하 참된 본성 없는 것들에 또 거기에서 반대의 정익의 창난심 어떤 있는 것 그것은 세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하 일체법이 참된 본성이 없는데도 성의로 본성이 없는데도 성의로 자성이 없는데도 꿈속 같은데도 거기에서 반대로 정익해가지고 진짜로 있다라고 정익한 그 창난식 그걸 실집이라고 한다. 그것 또한 그것을 세속이라고도 한다. 그 세속이란 말은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이라고 한다. 이것 혹은 이것이 이제 실집 이것이 진실 상황 장애같이 한다. 가린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성을 진실 상황은 공성이죠. 공성을 장애한다. 그러니까 그 눈에 그 장애한 것처럼 장애는 이쪽이거든. 유경 쪽에. 유경 쪽에 장애한 것 같이 했고 또 대경을 가린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경을 덮어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죠.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경에서도 능가경에서도 사들 생한다 세속으로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 진실의 의미로 성의로 자성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 자성 없는 것의 창란 모두 그것은 정세속이다. 그러니까 사들 일체법 꽃이라든지 싹이라든지 일체 유의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유의법들이야. 생한다.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한다. 무엇으로? 세속으로. 그렇지만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 즉 말해서 성의로서는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성의로서는 자성이 없지만 세속으로는 자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성 없는 것의 창란 모두,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공성을 그거 창란하게 하는 모두, 그것은 정세속이다. 정세속이라는 것은 정은 공이라고 그랬죠. 공을 덮은 세속이다. 공을 보는 장애하기에 세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세속이라고 하는 것과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했다. 정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경 쪽의 세속이고, 그거 여기서 사들의 세속으로 이 말은 구경의 세속을 말하는 거라. 정말해서 세속이 있는 방식을 설명한 거다. 세속에 있는 방식은 뭐요? 자성으로 있는 세속 이걸 설명했다. 뒤에 가면 이제 또 설명하실 거예요. 세속이다라고 설하셨다.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광명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에 어디? 실집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 정말에서 실집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 중심이 돼서 다른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 그것이 드러나고 보이는 거짓 일체는 다만 세속제. 그러니까 실집 그것이 진짜 있는 것 같이 드러나고 보이는 유경적에서 보이는 그런 거짓들 일체는 다만 세속제.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드러나는 것 같이 일치하지 않는 이제 거짓들이지. 드러나는 것은 그거 진짜로 드러나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진짜 아니잖아, 그지? 드러나는 것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한다. 그것 또한 시작 없는 창란의 습기가 모두 익은 힘으로 생겼고 실집 그것 또한 그렇다. 무명 아집의 습기로 된 것이다. 그것이 또 일체 중생에게 진실의 사의 자성같이 드러나고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는 그 일체 습기가 무명 습기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 하면 시류가 없는데도 성의로 성립된 것도 없는데도 진짜 성의로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보이게 된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시류라고 한다. 시류, 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는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집의 힘으로는 법들 세속으로 있는 것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유경 쪽에 있는 것들은 그거 세속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세속으로 있는 자속의 세속으로 있는 방식을 말하면 이런 뜻이야. 그들의 생각의 분별의 힘으로 이제 세속을 준다 이 말씀이지.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중생 그들의 생각의 힘으로, 분별의 힘으로, 생각은 분별이죠. 분별의 힘으로 거짓 사의 본성 모두는 세속으로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거짓의 자성, 본성은 모두는 다만 세속으로 있는 것 뿐이다. 성의로는 없다. 그러니까 거짓의 사의 자성 모두는 세속으로 있다 했잖아, 그지? 응? 지금 여기서 거짓 사의 본성 모두는 세속으로 있는 것 뿐이라고 했잖아, 그지? 금방 그 광명론 해석한 거예요, 그죠? 광명론에 능가경에 뭐라고 그랬어? 사들 세속으로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 했잖아, 그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사의 자성 모두는 세속으로 있는 것뿐 성의로는 없다라고 한다. 라고 설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 지금 잘 안 와닿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스님이 이래 읽고 이러면 본인들이 읽고 이러면 마음에 탁탁탁탁 그 와닿냐고. 제가 안다. 아직 안 닿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익혀야 돼요. 네, 자꾸 익혀가지고 자기한테 와닿게 이 무슨 의미인지 한것 같다라고 말하는 의미라든가 실집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지 성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지 이 마음에 탁탁탁 와닿을 수 있게끔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 7가지 분석하는 거 앞전에 배웠잖아. 근데 그것들 자꾸 하면 처음에는 막 외워야 되잖아. 안 돼. 외워야 되고. 근데 자꾸 이제 그걸 지나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그걸 짧게 하게 돼. 짧게. 그리고 또 짧게 하다가 또 더 짧게 하게 돼. 더 짧게. 그래도 와닿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와닿게 하려면 본인이 이제 조금 많이 한 번씩 읽어보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무량한 업장이 녹는다고 그러셨어. 왜 그러면 지혜는 그 사유하는 데서 생기지 다른 데서 안 생기거든. 그래서 거기서 무량한 업장이 녹는다고 그랬어.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가지 전번에 적어줬지, 그지? 그거 있죠, 5가지. 그 적어놨잖아. 첫 번째,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다 했잖아, 그지? 전번 시간에. 네? 했잖아. 안 적었어요? 12쪽에 보면 그것은 이라고 있잖아. 그지? 응? 그것은 있잖아. 참된 본성 없는 것들에 또 거기에서 반대의 정의의 창란심 어떤 있는 것 그것은 이라고 했잖아. 그죠? 예? 그런 거 안 적어놨어? 그 위에 안 적어놨어요? 응? 이 5가지 아주 중요한 문맥을 해석할 때 이제 5가지로 말씀하셨잖아. 첫 번째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는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의로 자성 없는 것에 성의로 있는 것으로 창란한 의미이다라고. 창란한 의미가 뭐냐 하면 참된 본성 없는 것들에 또 거기에서 반대의 정의의 창란심 어떤 있는 것 그것은 거기까지다라고 했잖아. 설명 안 했어요? 설명했나? 안 했나? 안 했다 이 말이네. 그지? 그러면 다시 하면 돼. 넌 거기에서 12쪽에 보면 넌 거기에서 있죠? 있지? 참된 본성 없는 것들에 있지, 그지? 12쪽에. 네? 12쪽은 그것 또한 시작하면 천만의 스키가 모두 이게 힘이 생겼고 그게 12쪽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예. 그 5번째 줄인가 6번째 줄 보면 거기에서라고 있잖아요. 예, 참된 참된 본성 거기다가 1번을 적어. 1. 1. 참된 본성 없는 것들에 또 거기에서 반대의 정의의 창란심 어떤 있는 것 그것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5가지를 이제 나눠서 종가바 전자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광명론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라. 성의로 자성 없는 것에 성의로 있는 것으로 창란한 의미다라고. 응? 그러니까 실집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라. 실집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의로 자성이 없는데도 성의로 있는 것으로 지니는 창란심이다라고. 그러니까 성의로 있다는 말은 창란한 마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창란? 자성이 없는데도 성의로 자성이 있는 것으로 지니는 마음이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찾았어요? 그 바로 이어지는 거라. 세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세속이라고 한다. 왜냐? 세속에서 때문이다까지.
세속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 혹은 이것이 진실 상황 장애 같이 한다. 가린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를 2번이라고 적어. 두 번째 2번. 있지? 봐봐 있잖아. 그러니까 세속에서 때문이다까지는 뭐냐면 정세속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린 세속 이런 말이죠. 정말 유경세속이라는 의미다라고. 즉 세속 능패해서 세속을 이제 가려가지고 거짓이 세속을 가려서 정의 장애를 한다. 공성의 장애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성 보는 장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실집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래 보면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서는 원문은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종가파 존자님이 실집이라고 그걸 갖다가 집어 넣으신 거라 실집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집 그것이 진실로 있는 것 같이 드러나고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유경 쪽에서는 보이고 경계 쪽에서는 드러나고 그러니까 경계 쪽에서는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드러나고 그리고 또 유경 쪽에서는 진짜 드러난 것 같이 지니고 하는 것이다. 드러나고 보이는 것은 분별이지 건식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분별한 것이지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다라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분별한 것이지 건식은 아니다. 건식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이기 때문에 건식은 아니다. 왜 그걸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의 해석에서 이제라고 하는 이제 논의 해석에서 청변 논사의 제자께서 지으신 중간행 중간자속의 논에서 소파 시류 건식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거기 논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다. 그러니까 건식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거 의식으로 해야 된다. 분별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또한에서 생겼고까지는 그것 또한이라고 있죠. 그 끝에 그지? 그것 또한 시작 없는 창난의 습기가 모두 익은 힘으로 생겼고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생겼고까지는 실집 그것 부생으로 가르친 것이다. 실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 천연적으로 갖고 온 거, 그걸 말하는 것이다. 천연적으로 그냥 그거 드러나는 거 있잖아. 진짜인 것처럼 드러나는 거. 안 배워도 하는 거. 안 배워도 하는 거. 그것을 가리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체 중생 모두에게 있잖아. 그죠? 그러지? 구생은 일체 모든 중생에게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생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계 같으면 일체 중생 모두에게 있지 않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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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계니까. 변계는 배우고 익혀가지고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잖아. 조작해가지고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것은 변계라 구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원래 타고나서 가른 거 아니야. 묘를 어떻게 써라 이래 써라 저래 써라 그걸 원래부터 갖고 온 거 아니잖아. 배워서 하는 거지. 그걸 다 변계라고 한다는 말이야. 조물주를 믿으라 안 믿으라 뭐 유식이 마음이 있다 없다 그 전부 다 배워서 하는 거잖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신이 있어가지고 그 누굴 죽이면 좋다 안 좋다 그걸 전부 다 만든 거잖아. 중생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거 보고 변계라고 한다. 그 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온 걸 말한다. 다섯 번째, 중생 그들의 생각이라고 있죠? 응?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이 말은 그렇기에 그들의 생각 이 말은 그거 중생 그들의 생각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생 그들의 생각은 분별 말이 아닌 무분별의 시계도 해야 된다. 정말에서
그 대경이 있는 방식, 법이 있는 방식은 그 분별로 가립한 것만이 아니 세속 이제 무분별 시계도 해야 된다. 세속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만든 것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의 힘으로 있는 것으로 둔 것이지, 그 둘이라고 한 것은 분별과 무분별 둘의 힘으로 둔 것이지, 일체법을 둔 것이지, 성의로 있는 것이 아닌 사거짓들 세속으로만 있다는 것은, 그 있다는 의미는 이것다. 사들생 세속으로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성의로는 없고 그 세속으로는 있다. 그러니까 세속으로 있다는 의미가 세속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과 무분별로 만든 세속죄. 세속을 구분했어, 그지? 세속죄 어떻게 구분했냐 하니까 그 법이 있는 방식의 세속죄하고 그리고 뒤집어 가지고 집하는 세속. 뒤집어 가지고 집하는 것은 유경 쪽에 그 창난심이 가려진 세속, 실집 이걸 갖다가 세속으로도 했고 세속이 있는 방법 있잖아. 이 분별 가립으로 있는 이 법 이것을 또 세속죄라 했다. 세속이라는 말을 갖다가 두 군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하면 뭐 헷갈려. 나중에 스님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스님 지금 이렇게 배울 때 있잖아요. 이 중에서 10%만 알면 돼. 10%. 스님 지금 하는 말 중에 10%만 알면 된다고. 10%. 10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돼. 근데 5가지 이상은 알잖아. 그지? 50%는 알아듣잖아. 그 다음에 또 몇 번 들으면 100% 다 알아듣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그거 30%, 10% 이상만 알아들으면 엄청난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알아져. 이상해. 불교는 이상한 게 있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할 때 저거 좀 놔둬라. 그 삭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익어야지 된다. 익어야지 맛있다. 숙성시켜야 돼. 칼국수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놔두는 게 맛있잖아요. 과도 같은. 조금 익으면 자기도 모르게 알아져.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세속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이 두 가지. 하나는 유경 쪽의 세속. 유경 쪽의 세속은 실집을 말한 것이고 또 세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는 방식, 분별 가립으로 있는 방식 이걸 갖다가 세속죄라고 했다.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또 그같이 하면 그죠? 여기서 할 차리지. 그것 또한 실집의 세속으로 있다는 의미 아니다. 그렇지. 여기 나오잖아. 사들 생한다 세속으로라는 의미이다. 그것 또한 실집의 세속으로 있다는 의미 아니다. 그러니까 실집 유경 쪽의 실집 시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속으로는 자성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으로 자성이 있다는 의미다. 있다는 의미이지. 그 실집 쪽에 성립된 그런 실집을 말하는 것, 그런 세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그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것. 그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실 때, 다섯 번째가 없나? 그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뜻이라. 그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다섯 번째 보면 여기서 만약에 그같이 이제 이야기한 그와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라. 광명론에서 말씀 그같이 하게 되면
정말에서 세속의 그거 자속의 세속법 있는 방식 그같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러나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다면 실과 성의와 바르게 있는 것과 그같이 집하는 것은 그 구생 실집인 것이다. 이제 결론 내린 거예요. 구생 실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에 드러나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니 마음에 드러나거나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다면 실과 성의와 바른 것이 있는 것과 그같이 집하는 것은 구생 실집인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로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의미의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경 여기 의미는 경계라는 뜻이거든. 경계 대상 경계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다면 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우와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마음의 힘으로 두게 되면 실집이 아니잖아.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니까, 분별로 둔 것이니까, 그지? 근데 분별로 둔 것이 아니고, 저쪽 경계 쪽에서 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떡하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바깥의 경계가 어떻게 드러나? 내가 마음이 만든 것 같이 드러나요? 안 그러면 저쪽에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 그걸 보고 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저쪽에 나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이 만든 것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거. 이걸 보고 실집이라고. 이걸 보고 실, 성의, 시류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파해야 될 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파해야 될 바는 그것이다. 진짜인 것처럼 드러나는 거. 그걸 말한다. 이게 지금 이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넘어가야 돼. 이걸 보면, 여기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거 뭐야, 저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 15쪽 보세요. 15쪽. 15쪽이 아니다. 15쪽이 아니고 17쪽 봐봐. 17쪽 보면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걸 또 이해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더 와닿으니까 이제 비유 설명하고 다시 와야 돼. 이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와야 되니까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앞에 걸 먼저 또 설명하면 뒤에 게 또 그 수월하게 이해되는 방식이 있어 또. 그 실집 쪽에 보면 뭐라고 되면 둘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응? 세간인에 의지한 진과 환의 비유로 보인 것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세간인의 그 이제 실집이라고 하는 거, 그 해 없는 마음이 그 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경계에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서 드러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세간인에 의지한 진과 환의 비유로 보인 것은 마음의 힘으로 둔 것과 두지 않는, 그지? 두지 않는 유. 그러니까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니고 경계 쪽에서 있다는 것. 이 말이거든. 경계 쪽에서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에는 환의 비유상에서 알아야 하는 것을 찬탄했기에, 그러니까 이 환의 비유상에서 알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알기 때문에 이걸 찬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말하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을 둔 방식 있잖아. 그걸 설명하는 것에는 환의 비유가 최고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즉 말해서 환술사가 돌가루, 나무, 토막 등으로 말 코끼리로 변화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았던갑대. 지금 그거 뭐야지 그렇게 막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도 뭐지 이런 걸 본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그 근래까지 있었던 것 같아. 한술사라는 거 있잖아. 한술사. 한술사를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 없잖아. 마술사는 속이는 거지, 그지? 똑같이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건데, 이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 마술사는 막 손을 빨리 해가지고 속이는 거잖아. 정말에서, 그죠? 아주 막, 그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조작해가지고 속이는 건데, 이 환술사는 뭐로 속이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진언을 하거나 재료를 가지고 진언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옛날에 신밧드의 모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마술사가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마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정말해서 그런 것을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지. 정말에 속여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이제 보게 하는 거라, 정말에서. 그런 모습을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환술사가 필요하잖아요. 먼저 환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잖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환술의 재료 있잖아. 환술 돌가루라든지 나무 토막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라. 옛날에 그런 게 많았던가 봐. 그러니까 돌가루나 나무 조각 같은 걸 갖다가 던져놓고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돌을 갖다가 던졌는데 우리 옛날에 쓰던 데서 영화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런 종이를 써가지고 뭐 던지면 뭐 배가 나오고 뭐 그런 거 하잖아. 과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던져 놓으면 이제 돌가루라든지 나무토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라든지 코끼리라 가지고 이제 변화시키는 거. 이제 환술사가 이제 그렇게 주문을 내어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지. 그걸 이제 비유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환술사가 돌가루, 나무 토막 등으로 말 코끼리로 변화시킬 때라고 해도 돼. 환술사가 필요하잖아. 환술을 부르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냐니까 관객이 필요하잖아. 보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 오염된 눈의 관객과 그리고 또 세 번째 오염되지 않는 눈 셋이 있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환술을 부려가지고 이제 관객을 이렇게 한테 이제 말이나 코끼리를 하든 막 이렇게 방에다가 말을 코끼리를 갖다가 등장시키게 하는데 관계 없던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올 수 있잖아. 응?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오염되지 않는 눈, 세 번째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환술사가 만약에 마술을 부를 때는 그냥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눈, 이쪽에 있잖아. 이쪽 보는 사람, 보는 대상, 유경 쪽에도 해를 입혀야 돼. 눈을 창란시켜야 되잖아. 정말에서 연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창란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말 코끼리로 드러나는 나무 토막이라든지 돌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는 오염된 눈 있잖아. 오염된 눈이 필요하고 오염됐다는 것은 환술사가 가루 같은 것으로 이제 뿌린 거나 연기를 내 가지고 맞게 한 거지. 그런 눈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또 바깥 배경에는 환술사가 부를 수 있는 재료 있잖아. 말이나 코끼리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환술이라는 것이 말이라든지 코끼리가 하기까지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라. 하나는 유경 쪽에 하나는 대경 쪽에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환술사잖아. 환술사를 첫 번째로 적어. 1번 그리고 2번은 오염된 눈의 관계. 세 번째는 이제 오염되지 않는 눈. 이제 셋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술사잖아, 그지? 환술사는 말 코끼리로 드러났다는 건 현연한 이런 뜻이거든. 드러난 정도로 있지. 거기에는 고집 없다.
고집이라는 것은 진짜 하라고, 이게 진짜 하라고 견고하게 집하는 그런 마음 없잖아요. 응? 왜 그러냐면 환술사가 환술을 부릴 때는 자기도 연기를 피우면 자기도 눈에 오염이 됐잖아. 자기도 눈에 오염이 되고 관객도 오염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거 뭐지 환술 재료 있잖아. 환술 재료 그 돌이라든지 나무 토막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문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면 자기도 눈이 오염돼 있잖아. 그지? 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이제 오염시키는 거지. 눈이 오염이 안 되면 그거 오염이 안 되면 그 나무 토막이 말이나 코끼리로 보이지가 않아. 그 반드시 오염된 눈 하나하고 반드시 그 환술사가 갖고 있는 그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다른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다른 곳을 보면 그런 코끼리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환술사는 아 저건 내가 만든 건데라고 알게 되잖아. 알잖아. 근데 애들 만약에 관객이 애들 같으면 막 박수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쪽에 코끼리가 한 마리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진짜라고 생각하잖아. 꿈속에 있잖아. 꿈속에 꿈의 비유 뭐지 말이야. 꿈의 비유는 어디든지 어느 학파든지 그거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 하면 되는 것이 이제 꿈의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꿈속에 만약에 꿈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꿈에 이제 이게 내가 꾸는 꿈인데라고 아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꾼 꿈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아닌데라고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거 자기가 꾸는데 진짜 그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도망다니고 막 할 거 아니야. 막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잖아. 근데 그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물으면 사실은 자기가 만든 거잖아. 그지? 환술사도 똑같다.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 저건 가짜인데, 라고 알아. 이 사람은, 환술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고집이 없잖아. 이건 진짜 난데, 내 건데, 라고 하는, 이건 고집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이 없고, 그거 둘째 관객이잖아. 그지? 둘째 오염된 눈의 관객이요. 눈이 오염된 관객. 거기에 드러난 것과 거기에 고집 둘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러난다는 것은 관객 한눈에는 그 환술사가 갖고 있는 그 재료 뿌린 거 있잖아. 그 돌하고 그 나무 토막. 거기에 뭐가 드러나? 코끼리로 드러났잖아. 그지? 말이나 코끼리로 거기에 드러났잖아. 그리고 거기에 코끼리를 갖다가 진짜네라고 이제 집한 거잖아. 저쪽에 코끼리 진짜 있다고 집한 거지, 정말에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다 있다, 이 말이야. 응? 두 가지가 다 있어. 뭐가 두 가지가 다 있지? 말 코끼리도 있고, 그걸 집하는 그 마음도 있고, 진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셋째는, 이 셋째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데 환술을 부리는데 저 어떤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럼 가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지라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박수치고 이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 세 번째 사람은 말 코끼리의 현현상과 그지? 고집 둘이 없다. 그 둘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 눈이 오염되지도 않았고 그 사람한테는 또 그 마술사가 부린 돌하고 그 나무 토막 있잖아. 이런 것이 합쳐져야지 드러나는데 그런 게 안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고집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아. 말 코끼리로 드러나지도 않아. 응? 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바탕이라는 것이 그 환술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를 말하는 거라 환상바탕이잖아. 그지? 바탕이 돌가루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 토막이라잖아. 그지? 거기에 말 코끼리로 드러날 때 비유하면
밧줄로 뱀으로 착각했을 때, 밧줄을 어렴풋하게 지나갈 때, 평소에 이제 다니는데 뱀이 없었는데, 그 새끼줄이 이래 꼬여가지고 있으면 밧줄을 그런 걸 갖다가 뱀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착각할 때, 그것의 쪽에서 밧줄이 뱀이지, 일반적 뱀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게 뱀이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쪽에서는 뱀이 아니잖아. 일반적 뱀이 아니잖아. 그냥 새끼 줄이지. 근데 이 뱀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유경 쪽에서. 그러니까 100% 유경 쪽에서 뱀이라고 착각한 거잖아. 그지? 그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야. 식이, 정말에서 비유하면 밧줄을 뱀으로 착각할 때, 그것의 쪽에서 밧줄이 뱀이지, 일반적 뱀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식이 창란한 정도로 식이 창란한 것으로만 말하지 말아요. 식이 창란한 정도로 말코끼리 드러나는 것이지 일반적 환상 바탕에는 말코끼리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쪽에서 이 100% 이쪽에서 창난으로만 해가지고 드러났다라고 말하게 되면 저쪽에서 자속에서 말하는 저쪽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 자속에서는 저쪽에서 경계 쪽에서 자성이 있다 그래요. 채속에서 자성이 있다고 했잖아. 채속으로. 세속으로 자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속 쪽에서 드러낼 것이 있어. 세속 쪽에서 저쪽에서 세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그것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이제 생기거든. 이제 가서 이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유경의 식만 창란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같이 차이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쳐. 연결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같이 차이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말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라. 환상의 바탕, 그거 돌덩어리라든지 나무 토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 코끼리로 드러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인정해야 된다. 왜 그렇게 인정해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현연의 창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것의 창난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창난심이라는 것은 자의 경계가 자신한테 드러나는 경계에 창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에 창란하는 것을 창난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창난심이라는 것이 그 정의가 성립이 되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100% 이쪽에서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창난이라고 하는 건 저쪽 경계를 창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 바탕 말 코끼리로 드러나는 것으로 둘 수 있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환상 바탕 그걸 갖다가 말 코끼리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정말에서 아까 전에 뱀을 갖다가 그거 새끼줄을 뱀으로 창란했을 때는 바탕을 둘 수가 없었잖아. 그냥 오직 식이 그냥 창란해가지고 뱀이라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그 요소를 둘 수가 없었잖아. 근데 그 다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속에서는 환상 그 바탕 그거 돌가루라든지 나무 토막이라는 것이 그거 코끼리로 드러나는 것은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술사 같으면 자기가 만든 것인지 알잖아. 그지? 환술사 같으면 당신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환술사 같으면, 내가 그거 만든 건데, 라고 알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환술사 같으면 환술사에 드러나는 만약에 말이나 코끼리 같으면 이런 뜻이라. 정말에서 환술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창란심에서 그같이 현연의 힘으로 두지 그같이 아닌 환상의 바탕 자의 주하는 방식의 힘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눈이 창란해가지고 이제 그 오염이 됐잖아, 그지? 오염이 되고 그리고 오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그거 뭐야지 나무 토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진언을 해가지고 말이나 코끼리로 변화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관객하고 똑같이 저기 말이나 코끼리로 드러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창란심으로 그렇게 그 뭐야지 그렇게 드러난 것이지, 그지? 창란심으로 드러난 것이지. 저쪽 바깥에 있는 말이라든지 코끼리가 주하는 방식으로 100% 드러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잖아. 그지? 그걸 말하는 거라. 정말에서 경계의 창란한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같이 아닌 환상 바탕 자의 주하는 방식의 힘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100%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이 자기가 이제 만든 것이니까 아는 것이 자기가 이제 그 뭐야지 연기도 자기가 그 만든 것이고 저쪽에 그 코끼리나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가 종이로 그거 나무 토막을 변화시켜 가지고 만든 것인 줄 아니까 저쪽에 있는 것이 100%그 뭐야지 저쪽에서 성립돼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잖아. 성립돼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지 정말에서.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관객 같으면 어떠냐면 두 번째 관객에게는 말 코끼리로 드러나는 그것 속의 마음의 힘으로 둔 것으로 떠오르지 않고 바탕 어딘가에서 드러나는 거기에 말 코끼리 진짜로 대경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있는 것으로 지닌다. 그러니까 관객은 어떻게 되냐니까 아예 100% 저쪽에 코끼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지 정말에서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창란심도 있고 이 사람은 집착심도 있는 거 두 가지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돼? 100%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지. 말 코끼리 그쪽 쪽에서. 그러니까 환술사는 똑같이 환술사는 말 코끼리가 드러나도 그 말 코끼리가 드러날 때 말 코끼리가 드러날 수 있는 나무 토막이라든지 돌덩어리라든지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드러났다는 걸 알잖아. 응? 그지? 근데 관객은 100% 저쪽에서 드러났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환술사가 여기서 그래 우리가 지금 그 금방 그거 뭐야 그거 봐봐. 그거 보면 마음의 힘으로 둔 것과 두지 않는 이렇게 했잖아, 그지? 예? 마음의 힘으로 둔 것과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자의 주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 그것은 성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닌 여기서 그 앞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의미를 아니까 뭐라고 쓰냐 하면 해 없는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이렇게 그 앞에다가 이제 붙이라고. 해 없는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니고 해 있는 마음이 둔 것이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해 있는 마음으로 둔 것은 누구냐 하니까 환술사잖아. 그지? 환술사지. 해 있는 마음으로 둔 것이 아닌 만약에 자의 주하는 방식, 경계 쪽에서 주하는 방식으로서 100%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실주다라고, 성이다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환술사가 부리는 돌 조각이라든지 나무 조각이 없냐 하면 있잖아. 대경 쪽에서 있잖아. 거기에서 없으면 성립이 되냐 하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쪽 대경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쪽에서 마음 쪽에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둘이 합쳐서 이 대경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의 상에서 마음의 힘으로 둔 것과 두지 않는 것으로 지니는 방식. 정말해서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은 이제 알겠잖아. 그지?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은 누구지? 누굴 비유한 거예요?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은
환술사 같이 마음의 힘으로 둔 것, 그러니까 분별로 둔 것을 말하는 거라 마음의 힘으로 둔 것과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경계 쪽에서 그거 있다고 100% 지니는 것 있잖아. 그건 중생들 이제 그거 관객들 그 마음을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 그지? 응? 즉 바탕 거기에 현현 그거 드러날 때 말이나 코끼리가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날 때 현현 그같이 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둘이 있다. 그러니까 현현 드러나는 건 말이나 코끼리로 다 드러나. 똑같이 관객한테도 드러나고 한술사한테도 드러나. 그렇지만 저쪽에서 주하는 방식으로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뭘 알 수 있냐니까 여기서 이제 중생들 같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중생들이 누구지? 여기서 중생들은 여기서 세 사람을 그 비유를 하는 거라 세 사람을 비유를 했잖아. 첫 번째는 환술사, 두 번째는 오염된 눈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그 오염되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뭐지 중생들은 집착을 가지고 있잖아. 실루로 인식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중생을 표현한 거라. 우리 같은 중생들 있잖아. 진짜로 인식하는 거. 진짜 저쪽에서 막 그거 성립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은 그거 관객 있잖아. 관객처럼. 그걸 누굴 표현하냐면 중생들을 표현하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환술사는 어때? 환술사는 드러나긴 드러나도 이건 내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아는 사람이 성인을 표현하는 거라. 성인들. 이 법이 어떻게 해서 건설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 성인을 표현하는. 그러면 아예 없는 거. 세 번째 사람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부처님을 표현하는 거라. 부처님. 부처님 눈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자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세 사람으로, 셋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뭘 배우려고 하냐면, 뭐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구생실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구생실집. 응? 마지막에 그 14쪽에 보면, 그같이 하면, 마음에 드러나거나,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주하는 방식으로 있다면, 실과 성의와 바르게 있는 것과 또 만약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같이 집하는 것은 뭐냐 구생실집이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중생 눈에는 마음의 힘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드러나지 않고 100% 저쪽에서 있는 것으로 100% 그거 진짜인 것처럼 드러나는 이것이 실집이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실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술사라고 하는 환술사를 끄집어 와가지고 환술사의 비유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환술사의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환술사 그러니까 자속에서는 자성으로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조금도 없으면 대습경을 포착할 수가 없다라고 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속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뭘 배웠냐면 가방 있잖아. 가방 배웠지. 가방에 가방 모양 있었잖아. 그지? 가방 모양이 가방인가라고 하면 아니다 했지. 그지? 가방의 부분이 가방인가라고 하면 가방이에요, 아니에요? 가방 아니지. 근데 만약에 자석은 저쪽에서 부분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연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연 연기하고 의존 연기를 배웠잖아. 그 의존 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시설 바탕에 의존된 연기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분별 가립 연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별 가립으로 있다라고 하는 연기는 중간 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바탕에 의존된 연기 이 말은 자속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자속에 말하는 그 시설 바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거라. 만약에 이런 병이 있다든가 이럴 때 꽃이 있다든가 꽃이 부분이 없으면 전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꽃이 있으면 꽃 부분들 있잖아. 뭐 꽃 수술도 있고 잎도 하잖아. 그럼 잎이 있으면 그 저쪽 배경에서 드러나는 꽃 모양 있잖아. 꽃 부분들하고 또 유경 쪽에서 있는 힘 있잖아. 인식하는 힘, 마음이 만드는 힘.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의 힘하고 또 유경 쪽에서 꽃이라고 하는 그 둘이 합쳐가지고 꽃이 형성이 되는 거야. 꽃이 돼, 꽃. 그러면 이 부분이 없으면 꽃을 인식할 수 있냐면 못한다라고 해, 이게. 그래서 시설 바탕에 의존된 연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시설 바탕이라는 것은 부분이라 집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모여 있잖아. 어? 그럼 부분들이 모여 있는 거기다가 집이라고 붙이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엉성하고 똑같이 분별 가립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 자속에서는 가립 분별 가립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지 가립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립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그 말을 하지 않느냐 하면 아까 전에 그 마수 한술사가 그 뭐야 저기 그 돌조각이나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그 마술을 부렸잖아.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술사가 가지고 뿌리는 그거 부분 있잖아. 그것이 모양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꽃이라고 할 때 꽃이 드러났잖아. 그래서 자석에서는 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 나의 모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라고 했으면 자동차 모양이 자동차였어 아니었어? 자동차. 어쨌든 간에 아니라고 해야지. 예. 아니었어, 그지? 확실히 아니죠. 아니었어, 그지? 예. 근데 자석에서는 자동차라고 해. 예. 자동차. 왜? 자동차의 부분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가 드러났잖아. 어? 그걸 자동차라고 한다고. 자동차라고 한다고. 그 자동차 어딨냐? 자동차 저거야라고 한다고. 근데 영성에서는 자동차가 자동차 모양인가? 라고 하면 아니야 라고 구분을 해. 자동차하고 자동차 모양하고 틀리잖아. 응? 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법이 건설되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법이 있게 되는 방식을. 그러니까 자석에서는 그거 이렇게 대경 쪽에서 성립된 것 하나 하고 작은 거 하나 하고 반 하나 하고 유경 쪽에서 반 하나 하고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이 법이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자동차 모양은 자동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에서는 분별 가립으로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가립으로. 둘이 똑같이 환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 분별했기 때문에 환으로 드러나는 것은 환술사가 부리는 환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 근데 환으로 드러날 때 그 환이 드러나려면 그 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으면 못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영성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 자동차가 그럼 뭐로 드러나냐? 영상으로 드러나잖아. 영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 영상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법이 있는 방식이 그게 영상이 건설되는 방식이 뭐냐면 분별 가립으로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하고 가립 정도야 이름으로 부르는 정도야라고 하는 정도하고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구분해 내겠지만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세속으로 자성이 있다라고 했잖아. 성의로 자성 없다라고 했잖아. 성의로서는 찾아가면 자성이 없는데 세속으로 드러날 때는 환술사가 부리는 그 환술 재료가 있듯이 이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날 때는 그 자성이 부분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부분 하나하고 여기서 유경 쪽에서 이름을 붙이는 거 하나하고 이 둘이 합쳐가지고 건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으로는 자성이 있고 성의로는 자성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구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영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냥 필요 없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이분들 또한 괜히 그냥 부분 있다라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뭐냐면 실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실집. 자석의 실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기 환술사가 환술 재료를 뿌려가지고 대경이 있게 하잖아. 근데 있게 하는데 그 있게 하는 그 정도를 지나가지고 100% 저쪽에 코끼리가 말이 저쪽에 성립돼 있다라고 우리 같으면 우리 중생들은 100% 저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될 때 그걸 보고 실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응?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14쪽 봐봐. 응? 그같이 하면 마음에 드러나거나 여기서 마음에 드러난다 이 말은 해 없는 마음에 드러나거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해 없는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해 없는 마음 이렇게 해 없는이라고 적어. 해 없는 마음에 드러나거나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주하는 방식으로 있다면 실, 그렇지? 응? 의미라고 하는 건 경계의 주하는 자의 경계에 주하는 의미 주하는 방식으로 있다면 그러니까 말이나 코끼리들이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그거 있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 실유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리고 보고 또 그걸 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바르게 있는 것이라고 한다. 바르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 예? 우리 바깥에 있는 대경이 자동차가 지나가면 진짜 자동차로 드러나잖아. 바깥에 있는 이쪽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 그걸 보고 바르게 있는 것과 같아 이 말을. 그같이 집하는 것은 진짜라고 집하잖아. 그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구생실집이라고 한다. 이제 구생실집을 이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겠지만 지금 구생실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구생실집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알겠잖아. 그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거 진도를 또 이제 나가는 거라. 이제 구수행 실습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도가 또 나가는 거예요. 15쪽이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 갈 생각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가 배우는 거 있잖아. 우리가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못 배우잖아요. 일반적으로 못 배우고 그리고 또 관심도 없고 복도 없고 그리고 기회도 없고 그거 참 만나기가 어려워 사실은. 그거 일반적으로 뭐지 용맹정진을 한다.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한다. 우리가 불교도 안에서 뭐 다른 것 떠나서 막 그렇게 막 밤낮을 지내고 잠을 안 자면서 뭐 목에 칼을 갖다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하지만 열심히 아무리 가봐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도달을 못해. 뭐 도달을 못한다고. 어제 오늘 사람들이 늘 이렇게 뭐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드물어 사실 진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쌓는 이 인연이잖아요. 부처님하고 쌓는 인연이잖아. 어른들 지금 이걸 누구 종가바 전자님께서 하신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 그럼 풀어서 해 주시면 종가바 전자님 같은 신분은 당신이 지어내서 한 말씀 아니잖아요. 누구 말씀을 해석하냐 하니까 월칭보살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거든. 월칭보살님. 그런 위대한
월칭보살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데, 그러면 월칭보살님은 자기가 지어서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 용수보살님 말씀을 근거로 하시잖아. 그러면 용수보살님은 당신이 지어내서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석가제존의 말씀을 불어서 하시는 거잖아. 근데 불교를 배우든지 다른 걸 배워도 똑같지 않나? 그 정응상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통의 매개에서 배워야 되지. 그것들이 가지고 야매로 배우고 이런 거 되나? 안 되잖아요. 배운다고 해서 뭐 이익이 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만나기 그래 어려워. 특히나 우리 같은 우리 북쪽 이쪽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쪽으로 넘어올수록 대승이라고 이러면 하지만 그 더 만나기가 어려워. 스님이 이래 보면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좀 지혜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 성녀들 중에서도. 근데 보면 못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암만이 너무 높아. 그게 자기를 해친다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뭐 내세울 거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뭐야지 조금 아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리고 그런 거로 이제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거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그거 알아야 될 것이 많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무량겁도록 또 그거 나아가야 되고 여러 그 지혜를 다 섭취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갑자기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알아도 지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또 더구나 더 위험한 게 뭐냐니까 그 명예라고 하는 거 있죠. 명예, 재물. 그런 것도 세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래도 다 따라와요. 보잖아, 우리가. 그 주지라든지 이런 거 얻기 위해서 막 목숨을 놓고도 싸우잖아요. 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이런 입장이라.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조금 아는 사람들도 아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우질 못해.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면 그거 아득하다고 해가지고 또 포기해. 누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거든. 스님이 이렇게 설명 안 해주잖아, 누구도. 그리고 또 그거 배우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그거 내려놓고 배워야 돼요. 오랜 시간을.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쌓아와야 되는 그 복덕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에서. 그거 없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배운 그대로 또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결정을 얻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조건을 다 맞추기 그래 어렵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듣는 것만 해도 있잖아요. 그 무량한 그 복덕과 장에 녹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만약에 조금씩 이게 지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무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라 이게 사실은 무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배워가니까 이제 어떤 건 알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정도인데 앞으로 오늘 만약에 하는 내용, 내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다 어려워해가지고 아득해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 그래도 그걸 꼭 다 알아야 되긴 하지만 오늘 당장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알아가면 되지. 꼭 포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언젠가 내가 싹 다 배울 거야. 싹 다 할 거야. 이렇게 마음 정해놓고 하면 되지. 그럼 뭐가 어려워요? 예? 특별히 뭐 할 거 있나?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특별히 할 거 있어.
공부하는 거 일 말고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디 피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지 할 건 또 해야지 우리가 공부할 건 또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득히 하지 말고 그냥 막 어디 가지 말고 그냥 들어놔. 그렇다면 광명론에서 이제 15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한데 우리가 지금 읽고 또 진도 나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루가 뭔지 구생 실집이 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앞에 말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또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명론에서 까말라 신라 존자님의 광명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루의 생 없다고 하신 것은 이들 올바른 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신 힘으로 그러니까 정말에서 광명론에서 뭐라고 했나 하니까 그거 시루의 생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올바른 시기 볼 때 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정말에서 올바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올바른 식은 뭐냐 하니까 공성에 드는 지혜, 올바른 식 이런 뜻이라 공성에 드는 지혜를 갖다가 올바른 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에 드는 올바른 식이 볼 때 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 말씀하신 힘으로 성의와 유와 생은 공성에 드는 이지가 생과 유로 성립된 것으로 말하는 그 같은 것인가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정말해서 소파라고 하는 것이 소파라는 것은 공성의 소파잖아. 공성 보는데 장애하는 것. 그지? 공성 파해야 될 법. 그러니까 공성의 파해야 될 바지. 정말해서 그 공성의 파해야 될 바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은 거야. 응? 시루로 유와 생은 공성에 드는 이지가 생과 유로 성립된 것으로 말하는 그 같은 것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공성에 드는 이지가 볼 때 생이라든가 유로 성립된 것은 파해야 되는 소파로 보는 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에서 성의로 있다고 했잖아. 성의로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의로 생 이렇게 표현했잖아. 시루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그 생이 만약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 공성에 드는 지혜가 공성에 드는 지혜는 공성에 드는 것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에요.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그것이 볼 때 생과 유로 성립된 것으로 말하는 그것인 것인가. 그러니까 공성에 드는 지혜가 볼 때 생과 유로 성립된 것은 파해야 되잖아. 그지? 응? 공성에 우리가 그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했잖아. 그러니까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은 뭐예요?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세속을 분석하면 세속은 뭐예요? 이건 저거야, 이건 저거 분석하잖아. 이건 아무개야, 이건 아무 분석해야 안 해. 분석하잖아. 이건 책상이야.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있잖아, 우리한테. 그리고 세속을 지나서 진실성, 응?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있지.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성의제.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걸 뭐라고 그러지? 세속제.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거, 이거 병이네, 책상이네, 이거 지금 얻잖아요. 네? 구분해내잖아. 그러고 난 뒤에 더 지나서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거 뭐요?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것은 공성이잖아. 공성. 응?
아는 것이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 아는 것은 공성이잖아. 공성을 분석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공성을 분석하는 마음 앞에 성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유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파해야 됩니까? 그거 파해야 될 소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야. 어? 왜 성의로 생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올바른 시기 생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력으로, 그지? 거기에 따르는 함의로 성의로 유와 생은 공성에 드는 이지가 유로 성립된 것으로 말하는 그 같은 것인가라고 한다면, 응? 성의로 공성에 드는 이지가 성의로 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파해야 되잖아. 응? 응? 소파인가라고 묻는 거라 정말해서 그렇다면 뭐가 그렇다라고 하냐면 그대가 지금 쫑가바 정자님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 즉 소파의 성의의 차이 연결하는 성의에는 둘을 알아야 한다. 봐야 될 바에 성의의 차이 연결하는 성의에는 둘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성의로 생 없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성의로 생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 가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응? 우리가 성의로 생 없다, 세속으로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말하는 성이 있잖아. 성의로 없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그걸 둘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해서 그것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와, 그러니까 정말해서 문사수 여기서 이제 따로 말씀하신 거라. 광명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광명론에서는 문사수 그 성의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성의를 갖다가 둘로 말씀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는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해가지고 그것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했잖아, 그지? 문사수라고 하는 것은 문사수 셋의 이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공성을 분석하는 마음 이런 뜻이라. 공성에 드는 이지, 여기서 말을 막 이렇게 그거 여러 가지 써서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공성에 드는 이지, 문사수 셋의 이지, 올바른 식,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이거 다 같은 말이라. 근데 그것을 성의로 해서 정말해서 올바른 식 있잖아. 올바른 식. 정말해서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이것은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이것이 식이에요, 뭐예요?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은 식이잖아, 마음이잖아. 그 마음을 성의로 한 거예요, 정말해서. 성의라고 성의를 말을 붙일 때는 여기서 좀 헷갈리게, 그거 처음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데, 성이라는 것을 마음에다가 또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했잖아. 성의라고 붙였잖아. 그리고 또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것은 또 뭐예요? 성의잖아. 제상의 성의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다가 이쪽에서도 유경 쪽에다가도 성이라고 쓰고 또 경계 쪽에서 그 구경을 갖다가 또 성이라고도 썼잖아. 그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어떤 때는 성의에 생 없다라고 하면 그걸 또 파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의에 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야 되는 그것은 또 실후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해서, 문사수 셋은 뭐요? 금방 이야기했잖아.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그거로 이제 그거 마음으로 성의로 해서 그것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와, 그러니까 문사수 이지를 성의로 해가지고 그거 분석했을 때, 어떤 법을 분석했을 때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 문사수 이지는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잖아, 그지?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에서 세속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것이지 그거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이라는 것이 있으면 병을 갖다가 그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면 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러냐면 병의 구경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세속으로 있는 것을 지나서 찾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는 뭐냐 하는 거 세속법이라. 세속법 성립. 문사수 세서 이지를 성의로 해가지고 찾아가면 세속법이 성립돼 안 돼?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 왜? 이 방향이 틀리잖아. 응?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것은 뭐야? 세속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여기 이제부터는 해 없는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이렇게 할 거예요. 해 없는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에서 성의로 있는 것으로 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집이라고 했잖아, 그지? 실집에 해 없는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니고 경계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은 뭐예요? 시류였잖아, 성의였잖아, 그지? 그 성의로 있는 것으로 둔 그 하나하고 둘이 합치면 두 가지잖아, 그지? 응? 앞에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해서 그것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 뭐가 앞에 말한 것은 뭐냐 하니까 성의의 생 없다라고 했잖아. 성의의 생 없다라고 했잖아. 그거 세속법으로 없는 것 하나와,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자의 경계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에서 성의로 있는 것으로 둔, 이거 구생실집을 말하는 거라. 응? 우리가 구생실집을 배웠잖아, 그죠? 구생실집을 배웠지. 응? 그 둘의 처음의 성의와 그것의 쪽에서 성립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의 성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사수 셋의 이지를 말하는 거라.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한 성의, 예? 성의와 그것의 쪽에서 성립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사수 이지를 한 성의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립된 법도 있고 이런 뜻이라. 문사수 셋이 성이라고 했잖아. 유경 쪽의 성이라고 했잖아. 공성을 분석하는 마음이라고 했지. 그걸 성의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있는 그것의 쪽에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그것 쪽에서 성립된 것이 뭐예요? 응? 성의가 뭐지? 공성이잖아, 그지? 성립된 법이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것이 뭐지? 성의제잖아, 그지? 공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성이 성립된 것도 있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뒤의 성의와 거기에 있는 것 둘에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둘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 둘에도 가능한 것이다. 둘에도 불가능한 것이다. 둘에는 또 불가능하시다. 둘에는 또 이렇게 고치라고. 둘에는 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사수 셋의 이지라고 했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성의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성의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마음이 성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얻는 것이 뭐야? 성의제잖아, 공성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문사수 이지 쪽에서는 성의의 마음도 있고 그것이 성의의 마음이 또 분석해가지고 얻는 성립된 법이 있잖아. 그러한 것들 두 가지가 있고 이런 뜻이라. 그리고 뒤의 성의와 거기에 있는 것 둘에는 또 불가능한 것이다 했잖아, 그지? 뒤의 성의는 뭐냐니까 이 해 없는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에서 성의로 있는 것으로 둔 이 말이잖아. 그 성의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뒤의 성의는.
그러니까 뒤의 성이라는 것은 실집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예? 실집, 구경 실집을 말하지. 그지? 그러니까 구경 실집 쪽에서는 그거 구경 실집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 성의와 거기에 있는 것 둘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성의로 한 그 성의는 파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거잖아, 본래. 실집 본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실집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있게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없잖아. 둘 다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에도 불가능한 것이다.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은 있지 않다. 이 말이라. 앞에 승의에서는 뭐야지, 둘이 가능했잖아요. 둘이 가능하잖아. 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성의에 분석하는 마음이 얻는 또 그 법도 있잖아. 두 가지가 이제 그걸 갖다가 성의제 공성이라고 했잖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뒤에 성의는 어떤 성의?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자의 경계의 주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 있잖아.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구쟁실집. 예? 구쟁실집 쪽에서는 구쟁실집도 없고 구쟁실집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법 또한 다른 법 또한 두 가지 다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문사수 그거 까말라실라 존자님의 그 광명론에서 이 문사수 셋의 이지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성의제가 실후로 성립된다라고 말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실후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병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속에서 파해야 될 바 구생실집은 뭘 말하냐 하면 앞에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뭐 해없는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경계의 주하는 방식으로 있는 성이 있죠. 시류. 그걸 갖다가 구생실집이로 두는 것이지 앞에 그거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한 그건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뒤의 성의로 있는 것에는 뒤의 성의는 뭐요? 해없는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경계에 주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 있잖아. 그걸 성의로 한 것. 그 성의로 있다는 것에는 정말해서 뒤의 성의를 말하는 거지. 뒤의 성의로 있다는 것은 앞의 성의로 있는 것이 들어가도 이 말은 앞의 성의로 있는 것은 뭐예요? 문사수시이지, 그지? 그러니까 뒤의 성의로 있는 그 실집 안에는 앞의 성의로 있는 것이 이제 포함된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뒤의 실집을 파하게 되면 앞에 있는 이런 구생들을 파하게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제 설명하면 이제 이해될 거라. 앞의 유집은 앞에 유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그 문사수 셋의 이지 있잖아. 그것으로 얻는 법 이런 뜻이거든. 그것으로 아는 법 이런 뜻이라. 그것으로 분석해 가지고 있다라고 집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 그것으로 있다라고 집하는 것은 구생의 실집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생의 실집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구생의 실집은 뒤의 유집이라야 한다. 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보는 것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유집은 뭐야? 해없는 마음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주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잖아. 그것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집하는 것, 그것은 실집이다 이 말이야. 그건 실집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구생은 구생 실집이고 앞에 있는 그 문사수 셋의 이지를 성의로 해가지고 얻는 법 있잖아. 그런 것은 병계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계. 왜 병계냐 하면 문사수로 하는 거잖아라고 하는 거라. 문사수 셋의 이지로 하는 것은 병계다라고 하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문사수는 듣고 배우는 거잖아.
듣고 배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것들이잖아. 응? 근데 구생실집은 어떻게 돼? 본래부터 가지고 온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본래부터 가지고 온 것들이 그걸 보고 구생실집인 것이지. 또 뭐야, 저기 앞에 문사수 셰스의 이지로 발견하는 법, 그리고 그걸 승리로 해가지고 그 있는 법, 그런 것은 구생이다라고. 그건 분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생이 아니고 변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구분 없이, 이러한 것을 구분 없이, 이러한 파해야 될 바, 그 둘 있는 것을 구분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소파의 한계를, 그걸 구분 없이 파해야 될 바 한계를 지녀가지고 뭘 자기가 이제 요거 정도는 우리 학파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정도 이거니까 이걸 파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지니게 되면 그걸 지녀가지고 정리 분석 아는 것과, 정리 분석이라는 것은 성의를 분석해가지고 아는 마음 이런 뜻이거든. 정리 올바른 그거 지혜 이런 뜻이거든. 이지 올바른 논리로 분석으로 아는 것과, 그러니까 성의를 분석해서 아는 것과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성의로 분석해서 아는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석했던 그런 의미들 있잖아. 분석의 사에 집착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계를 또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거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는 것, 그걸 가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세운 법들 있잖아. 분석의 사,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들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의제 바탕 성립되지 않는다와 성의제는 바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류로 주장하는 잘못 많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존자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이제 성의제로 어떨 때는 성의제 바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의제가 신류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의로 분석하는 마음에는 세속이 없는데도 세속으로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의, 어떤 사람은 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이 세속으로 있지 그 성의로는 성립이 안 되는데 성의로도 병이 성립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성의로 신류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아예 바탕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하여튼 들으나 여기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성의로 문사수 셰스의 이지를 성의로 해서 그것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성립되지 않는 것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는 것은 세속법이잖아. 그지? 세속법의 끝은 뭐예요? 세속법의 끝이 뭐지? 세속법의 끝은 공성이잖아. 공성. 세속의 구경을 뭐가 있어? 공성이잖아. 그지? 세속 이거 병이라고 하면 병을 끝에 가지고 분석하면 병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것이 세속의 끝에 얻는 것이 뭐예요? 공성이잖아.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처음의 성의와 문사수 이지를 성의로 하는 성의 있잖아. 그 처음의 성의와 그 성의의 쪽에서 성립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성립된 것이 뭐예요? 성립된 것이 공성의 이지로 분석해가지고 얻는 것이 뭐예요? 공성이잖아. 그지? 만약에 성립되면 뭐로 돼? 실으로 되잖아. 실으로 되면 세속법으로 또 되잖아. 지금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하겠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성의로 분석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얻을 수 없는 세속법은 바로 공성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 하나와 그리고 또 성의와 그것의 쪽에서 성립된 그거 공성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실후로 성립되잖아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실후로 성립이 되게 되면 그거 변계잖아라고 하는 거라. 그 중생들이 그 뭐야 저기 구생실집이 아니고 그거 뭐 자기 스스로 뭐야 저기 그 배워서 익혀가지고 만들어낸 그거야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변계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자속의 구경의 그 소파는 뭐냐 하니까 구생실집이기 때문에 자속의 그 소파는 뭐로 두냐 하니까 마음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의미의 주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에서 성의로 있는 것 이걸 보고 그 구생실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라. 그 앞에 그 두 가지는 구생실집이 아니고 변계인데 사람들이 그 변계를 잘 모르고 그 판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기 성의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의제가 실후로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라.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설명하고 이 둘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바르게 알면 성의로 있는 것, 성의를 갖다가 두 가지로 이제 두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주하는 방식에와 성의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공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 주하는 방식 구경과 성의인 것으로 말하는 상반되지 않는 처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주하는 방식 구경애와 성의로 없다 이 말을 구분을 못하더라라고 하시는 거라. 그리고 또 공성으로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공성이 주하는 방식 구경과 공성이 주하는 방식이잖아. 주하는 방식이 구경이 뭐야? 공성이지. 진실 상황이지. 진실 상황과 또 공성 그것이 성의인 것으로 말하는 상반되지 않는 처들을 알게 된다. 당연히 공성 그것이 성의제지. 그잖아. 근데 그걸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라. 왜 알지 못하냐 하니까 공성 성의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스크린에 이제 영화가 이렇게 펼쳐지면 영사기에서 스크린에다가 쏴가지고 그 영화가 드러나잖아. 그러면 저기 스크린 쪽에서 성립된 것이 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응? 스크린 쪽에서 성립된 것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스크린 쪽에서 성립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스크린에 영화가 없는 거 아니잖아. 스크린에 있잖아. 그지? 스크린 쪽에서 없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또 이만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안착시켜야 되는 개념들이 많잖아. 그죠? 안착시켜야 되는 거. 지금 여기서 유집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실집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소파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또 정리분석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성의제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바탕 성립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주하는 방식은 무슨 말인지, 공성은 뭐 하는 말인지, 지금 병계는 뭐 하는 말인지, 한 페이지 안에서도 지금 수많은 단어들이 막 하잖아. 이 개념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정리가 돼도 순서라는 것, 이런 것들, 또 포괄적으로 또 연결해서 이해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야 돼. 많이 봐야 돼. 몇 번씩이나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본인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또 더 깊이 이해되잖아요. 궁금한 것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 하다못해 뭐야 저기 아니 이거 뭐야 저기
이게 꼭 뭐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꼭 이렇게 불 나눠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종가바 전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석에 그 법이 설정되는, 건설되는 방법, 그리고 자석이 말하는 실집,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이걸 잘 알게 되면 나중에 엉성에 들어오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야지 조금씩 발전하지. 안 그러면 머리에다가 물 뿌린 거하고 똑같아. 그래도 자꾸 듣고 또 듣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자꾸 듣고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정리를 하자고 이제 또. 응? 다음 시간에 또 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설명할게요. 계략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거라. 그 대신에 오늘은 구생 실집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잖아. 오늘 이 설명할 거는 오늘 그 광명론에서 설명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하더라도, 그지? 구생 실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았지. 세상에 보리 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 여기 모든 이익과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된징자초의 도바라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